내 이름은 키타오카 유타. 30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이상한 일에 말려들고만 황당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24시간 영업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점의 점장이다. 점장이라고는 하나 어차피 고용된 중간 관리직이므로 하는 고생에 비해 월급이 많진 않다. 근데 그런 나를 더 힘들게 한 사건이 생겼다. 이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계속해서 그만두는 것이다. 그것도 야간 알바생들만 말이다. 덕분에 얼마간은 휴일도 없이 내가 심야 근무를 해야만 했다. 그래도 가게가 번화가에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심야가 엄청 바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의 심야 시간대는 피크 시간대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에이, 여기 맥주 한 잔! 괜찮으면 자네도 한잔하지? 죄송합니다. 지금은 일 중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취객이 말을 걸어오거나 이 바람둥이 새끼, 너 진짜 극혐이다. 시끄러!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커플들끼리의 싸움이 격해져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거의 심야 시간대에 벌어진다. 심야 요금이 대체 뭐야? 바가지 씌우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클레임을 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즉, 성격이 이상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신노동을 해야 하는 시간대가 바로 심야다. 게다가 나는 점장이라 오후 시간대에 가게를 계속 비울 수도 없다. 밤을 새워 일한 후에도 점심 피크 시간까지 이어서 일할 때도 종종 있었다. 이런 식으로 2주나 일을 했더니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고 영양 드링크와 블랙커피의 섭취량은 날로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이런 상황을 나보다 2살 많은 야요이 누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너 말이야, 여친도 없는 외로운 솔로가 과로사로 죽어봐.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생각은 해봤어? 적어도 밥이라도 제때 먹으란 말이야. 무지하게 혼이 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심야 시간대의 홀서빙은 나뿐이었고 손님도 거의 없던 조용한 밤이었다. 그런데 어서오세요. 2명이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어린아이와 함께 왔다. 이 시간에 이런 손님이 오는 건 드물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2 사람의 행색이 엄청 초라해 보였다. 왠지 복잡한 속사정이 있어 보이는 그 모녀를 일단 자리로 안내했다. 주문하시겠어요? 곧바로 주문을 받았는데 저 조각 케이크 하나 주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녀가 주문한 건 조각 케이크 1개. 그 외에는 음료조차 주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케이크를 가져다 주자 엄마, 너무 달고 맛있어. 맛있어? 천천히 먹으렴. 딸로 보이는 아이가 조각 케이크를 앞에 두고 매우 기뻐했다. 아마도 가난한 싱글맘 가정인데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딸에게 케이크를 먹이려고 한 것 같았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사람은 케이크를 다 먹고 곧바로 가게를 나갔다. 근데 그로부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아이가 울면서 혼자만 가게로 돌아온 것이다. 황급히 아이와 함께 레스토랑 옆길로 달려갔는데 괜찮으세요? 네, 잠시 현기증이. 엄마로 보이는 손님이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었다. 일단 구급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구급차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내 손을 잡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필사적인 모습에 나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근무 중이고 가게를 비워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못 본 척할 수도 없었다. 고민한 끝에 나는 전화를 걸었다. 누나, 부탁해. 나 좀 도와줘. 좀 어때? 일단 너희 집으로 데려왔어. 그 더러운 집에 모녀를? 그럼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엔 남편이랑 딸이 있으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이런 부탁해놓고 말이 많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 참 일이 복잡하게 돼버렸구만. 근데 2 사람은 어때 보여? 내 생각에 엄마 쪽은 빈혈인 것 같아. 잘 보니까 뼈에 살만 붙어있을 정도로 깡깡 마른 게 영양실조 같아. 저러면 쓰러질 만도 하지. 그 2 사람 무슨 얘긴 없어? 아니, 일단 침대에 눕혀놨더니 그대로 잠들었어. 여자애는 방금 목욕도 막 시켰어. 그 애도 기절하듯이 소파에서 잠들었어. 그럼 별다른 사정은 못 들었겠네? 그치만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야 저렇게는 안 될 듯. 그리고 구급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다며. 어쩌면 범죄자일지도 몰라.
그 경우는 나도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저기 고생하지 말고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게 어때? 그건 그쪽 사정을 들을 때까지는 안 돼. 구급차를 부르려고 할 때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몸을 덜덜 떨더라고. 범죄자라고 해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알았어. 그럼 난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갈아입을 옷 좀 가져올게. 저런 옷을 계속 입혀둘 수도 없으니까. 그 후 차로 달려와준 누나는 두 사람을 태워서 누나네 집으로 데려갔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길고 긴 하루를 끝내고 아침 10시에 집에 도착했다. 나왔어! 그러자 여자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오셨어요? 어젠 정말 감사했어요. 몸도 머리도 깨끗하게 씻었고 깨끗한 옷도 입혀놓으니 어제 모습과는 다르게 귀여운 소녀가 되어 있었다. 뒤이어 엄마 쪽도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 역시 여전히 깡마른 몸이었지만 혈색이 좀 나아지니 꽤 미인이었다. 엄마 쪽은 치지카와 히토미 씨, 나와 동갑인 듯했다. 딸 이름은 레이, 아직 6살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히토미 씨에게 직접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먼저 히토미 씨와 레이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히토미 씨의 남편이자 레이의 아빠였다. 매일 폭력을 휘둘렀고 음식과 옷조차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초라한 모습을 했던 거구나. 게다가 모녀가 사는 12층 맨션의 가장 꼭대기 집은 감금을 할 수 있게 열쇠 개조를 해놨고 이미 학대를 넘어서 노예 취급을 당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취한 남편이 흥분해서 모녀에게 재떨이를 휘둘렀다고 했다. 미스터리 드라마에 흉기로 사용될 법한 딱딱한 재떨이였다고 한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히토미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인적인 힘으로 남편을 쓰러뜨렸고 머리를 부딪힌 남편은 기절하고 말았다. 그 후 열쇠를 훔쳐서 레이를 데리고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돈도 없어서 해가 진 거리를 그저 하염없이 걸었다고 했다. 그러다 레나가 배고프다고 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가 수중에 돈으로 시킬 수 있는 케이크를 주문한 것이었다고. 얼추 이야기를 들은 후 일단 나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 저 부모님께 부탁해 볼 수는 없나요? 아니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시설에 들어가는 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내 질문에 대답하려고 했다. 바로 그때 모니로버스에서 온 경찰입니다. 계십니까? 물어볼 게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경찰이 우리 집 현관을 쿵쿵 두들기며 날 불렀다. 나는 일단 현관으로 나갔다. 이 여자랑 이 아이를 찾고 있는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맨션에 이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한 증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찾아온 남성은 경찰 수첩과 함께 모녀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을 해왔다. 그 순간 나는 모르는 척을 하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젠 계속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좀 어설펐다. 그런 내 태도에 이상함을 느낀 남성은 눈이 귀신같이 변했고 레이저 같은 묘한 시선도 보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경찰이 폭력 남편인 장본인이라는 걸. 가해자가 경찰 관계자라면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실제로 생면부지인 내게 도망쳤는데도 이렇게 쉽게 발견됐으니 말이다. 그 남자는 나를 몸으로 밀어대며 잠깐만 집 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정말 더러워서 그러니 그냥 가주세요. 모녀의 모습을 들킨 건 아니었지만 이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 끝이었다. 그러자 안에서 누나가 나왔다. 그럼 영장을 가져오세요. 영장 없이 강제로 들어오는 건 아무리 경찰이라도 불법 맞죠? 누나의 한마디에 남자는 한 발짝 물러서며 일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모녀를 밖에 내보낼 수도 없었고 여기에 있다간 그놈이 영장을 가져와 강제로 집을 수색하러 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때 든든한 우리 누나가 말했다. 나만 믿어. 어떻게든 할 테니까. 누나의 그 방법은 어떻게 됐어? 이야기는 다 됐어. 대박, 이렇게 빨리? 그렇지 뭐, 누나가 워낙 특출나잖니. 태클을 걸고 싶긴 한데 지금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실제로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협박?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 남자 모니로버서라고 했었잖아. 거기 서장님이 나한테 살짝 빚이 있거든. 빚? 어떤 빚? 그건 말 못하고 뭐 어떤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걸 비밀로 하기로 하면서 생긴 빚이야. 그럼 그 빚을 사용해서 그 남자를 체포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 경찰에 거기다 성격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신고했다가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랑 직접 단판을 지었지. 잘은 몰라도 엄청 대단해 보인다. 뭐 내 경우는 직업상의 연줄이 많으니까. 진짜 체포될 수 있을까? 이미 서장님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하셨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그 남잔 체포될 거야. 근데 증거 같은 건 괜찮아? 괜찮아. 네가 일해서 돌아오기 전에 히토미 씨 몸에 있던 뭔가 상처들을 다 찍어뒀으니까. 정말 엄청 심각했어. 사람을 그렇게까지 때리다니 진짜 인간도 아니야. 정말이지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결국 누나의 힘으로 해결했잖아. 처음에 난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잖아. 별 생각도 없이. 네가 날 막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가슴 쫙 펴. 넌 두 사람의 인생을 구한 거야. 사실 누나는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정치와 사법의 어두운 영역까지 깊숙이 파고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저널리스트다. 그 후 누나는 경찰서에 가서 그 빚을 이용해 경찰 간부에게 직접 그 남자의 범죄를 신고했다. 우리 누나지만 분할 정도로 멋있었다. 뭐 어쨌든 약속대로 히토미 씨의 남편, 아니 전 남편인 치지카와 토네오 씨는 체포됐다. 이 사건은 누나의 기사로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실명도 실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치명타도 받았을 것이다. 징역 판결도 피할 수 없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토미 씨와 레이는 우선 다음 거처가 정해질 때까진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무사히 자립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끝까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나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부부고 아빠 딸이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하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릴 항상 놀린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다.